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주도를 간다고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사진, 제가 직접 김포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고 제주도에 오늘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먼저 그곳에 작은 씨앗, 내 소중한 자산이 먼저 묻혀져 있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심히 일해줄 것이고 결국 나에게 자산 증식이라는 맛있는 부의 증식을 갖다 줄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죠. 일단 철도, 내륙 철도가 들어가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게 분명하고요. 제주도의 절대적인 교통편 무엇이 있죠? 바로 공항이 있습니다. 뒤쪽에 제2공항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날 제주도 부동산의 움직임, 두 번째로 시총 3위 카카오는 왜 제주도를 선택을 했을까요? 세 번째로 제주도 부동산 관련 큰 그림, 정답은 제2공항에 있다.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이렇게 부르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명칭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곳인지 봤더니 일단 크게 두 가지 섹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 49만 2,383명을 머금고 있는 제주시가 있고 18만 2,494명을 머금고 있는 서귀포시, 크게 두 가지 섹터로 구분이 되고 오늘날 총 67만 4,877명을 품고 있으며 그 인구수는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도시들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륙의 어느 도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나 봤더니 안산시 65만 명 정도를 품고 있는 안산시와 비슷하더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지리적인 특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한라산 전체로 이루어진 섬이고 동서로 약 73km, 남북으로 41km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섬입니다. 따라서 한라산이 곧 제주도다 이렇게 명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도 500에서 1000m 지대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무려 12.3% 정도나 돼서 산림이나 버섯 재배에 굉장히 유용하다. 탁월한 지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기후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내륙보다 굉장히 덥죠. 남쪽에 있기 때문에 덥고 1년 내내 남서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적도 해류의 지류인 쿠로시오 난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덥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귤로 유명하고 배송비가 가장 비싸며 이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인이 출입 금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주도에는 2000년대 말 중국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로컬 한국인 점주, 직원 등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게 되는 등 서울특별시의 대림동 조선족 밀집 지역만큼이나 수상쩍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해프닝으로 중국인을 잠시 출입 금지를 했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칼부림도 하지만 돈 가지고 칼부림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사 흔히 볼 수 있죠. 21년 2월 9일자 기사고요. 중국계 자본이 불러온 공포 발목 낀 개발 사업. 그 내용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죠. 중국 거품 빠져도 지역사회 반대 의견은 양날의 검. 제주도에 중국 자본이 밀려든 배경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복합 적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4월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다. 즉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3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것인데 이게 좀 더 확산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죠. 이뿐만 아니라 2010년 제주도에 부동산 이민제가 시행되면서 외국계 자본에도 빗장이 열렸고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은 거주비자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나 일정 기간을 충족하게 되면은 영주권까지 부여를 했다고 하죠. 자, 이렇다 보니까 투자 이민제는 무사증 제도와 한류 열풍이 맞물려서 중국 관광객으로 채워진 제주도 기회의 땅처럼 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발급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 부동산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누구 때문에? 중국인들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 15년 동안 제주도의 중국인들이 연도별 토지 거래량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신데 2006년부터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 그래서 최고치죠. 73,869제곱미터 찍고 그 이후에 폭락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사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2006년 19,473필지에 불과했던 제주도 연간 토지 거래량이 중국인들 관광객 특수가 결정하면서 2015년에 4배 정도가 폭등을 했다. 아까 그래프 보신 거랑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2017년 사드, 고도미사일 방어체계라고도 부르죠. 이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을 했고 이로 인해 사업자금이 줄줄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다. 우리나라 땅은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 관광 문화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다른 나라한테 뺏기거나 다른 나라의 자금으로 출렁거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일단 관광으로서의 메리트가 조금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더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달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함이 맞고요. 관광으로 유명한 해외 도시를 보면 프랑스 파리, 라발레리 빌리지, 영국 런던의 비스터 빌리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라로카 빌리지 등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격인 그 무언가가 있을 필요가 있더라. 그게 어디에 필요하다 오늘날? 반드시 제주도에 필요하더라. 이 기사 내용 뒤쪽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부동산 오늘날 움직임 어떨까요? 2021년 6월 14일자 기사고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 18.5% 역대 최대, 제주도는 투자 이민 94%가 중국인이다. 이러한 기사 제목이 되겠고요. 좀 전에 빠져나갔던 돈, 사드 때문에 나갔던 돈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재 국적별 주택 소유 현황은 미공개 통계 자료라 주택에 딸린 토지 매입을 근거로 추정해도 중국인의 주택 소유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6년 4,377건이었던 중국인 토지 보유는 2020년 상반기 때 8,294건으로 89%나 늘어났고 이러한 상황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찾아보면 투자 이민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들은 주요 부동산 투자 지역인 강남 등을 손쉽게 진출할 수 있고 외국인인 경우에 고국의 여러 채의 집이 있다라 하더라도 다주택자 과세를 규제받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친인척 파악도 쉽지 않고 가족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해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이 있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요.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 대출로 투자할 경우에 LTV나 DTI 총부채 상환이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죠. 자, 국내 자국민들한테는 엄청 규제를 쪼고 그 빈틈을 누가 투자하고 있다? 누가 투기하고 있다? 외국인들,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중국인의 투자는 집값 상승과 자산 은닉을 위해 알박기가 많아져 국내용 투기가 우려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강남뿐일까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볼게요. 21년 6월 11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20억대 임야 농경지 둔갑 97억 제주도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의 핵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이곳에 엄청난 금액의 토지, 면적을 사들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2공항이라는 핵심 지역 개발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제2공항 주변 토지를 매입한 뒤에 약속대로 산림 경영을 하지 않는 사례 등 다수가 확인이 돼서 이를 행정시에 통보를 했고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라는 기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시총 3위 카카오 제주도 선택을 했죠. 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카카오 주식 미쳤어요. 엄청나게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시총의 3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카카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스토리 살펴보려면은 때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14년 9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다음 카카오 사옥 서울, 성남, 제주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 읽어봐 드릴게요. 다음 카카오 출범을 일주일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성남시, 제주시가 다음 카카오 통합사유지 유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결론은 지자체에서 돈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많은 일자리도 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셔오는 게 답이죠. 어느 지역에서 3개 지역에서 힘을 썼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특혜
이렇게 다음 카카오 측에 제시하고 있다. 매력 발산하고 있더라. 14년도 기사 한번 봤습니다. 그 당시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성남으로 흘러가나 싶었는데 2014년 9월 30일자 기사에 다음 카카오 통합사무실은 판교에 본사는 제주도 유지라는 기사 제목 한 줄로써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제주도로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자, 2009년도 기사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다음 넥슨 제주도로 본사 옮기는 이유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법인세 절감 혜택 등 창의적으로 업무 환경을 갖추는데 부족치 않다. 어디가? 제주도가. 그 기사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주도는 주요 관광지이자 경제자역 특구로서 법인세 절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IT 기업 보금자리로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조업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커다란 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역으로서 적당한 위치가 아니죠. 따라서 실제로 물건을 만들거나 공장을 짓거나 그 찍어낸 물건을 외국으로 나르거나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IT 기업이 들어가기에 적합하더라. 따라서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는 창의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 떠오르는데 적합한 지역이더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글로벌 미디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짧은 출퇴근 시간과 복지 지원책으로서 실로 만족할 만한 업무 환경을 그들 입으로 토해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 어딘지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위성지도 놓고 그 왼쪽 아래에 지적 편집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노란색은 주거지, 파란색은 산업단지라고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카카오가 위치되어져 있죠. 스페이스 닷원, 닷투 들어가 있고요. 스페이스 닷키즈, 오름, 카카오 근린공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위치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는 한국폴리텍 제주, 그 오른쪽 아래는 제주국제대학교, 그 바로 오른쪽에는 직주 근접이죠. 아파트,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죠. 주거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가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더라. 정보수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스페이스 닷원 앞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그 안에는 들어가 볼 수 없었고요. 그 밖에서 간단하게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건물 외관 모습 일단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이 안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 체험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인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장 체험 실습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수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등기부등본 한번 떼봤습니다. 카카오 들어간 곳이 제주도 영평동 2181번지가 되겠고요. 2009년 12월 달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곳에서 즉 나라에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카카오가 사갔죠. 언제? 2012년도에 사갔더라. 당시에는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2015년 9월 23일에 다음 카카오 주식회사라고 상호 변경한 흔적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닷1뿐만 아니라 닷2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하게 샀고 동일하게 명칭 바꾼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퀘스천, 제주국제자유도시 무엇일까요? 토지 이음 들어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시 제목에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나라에서 개발을 했고 제주시에서 이러한 IT 기업,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내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면적, 그 중심에 다음 카카오가 들어가 있더라. 이러한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앞으로 부동산의 큰 그림,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알아봐야 될까요? 제주지사 전 국회의원이죠. 원희룡 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약 지도 내용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큰 3개 챕터, 교통, 일자리 소상공인, 미래산업 이 부분을 남들보다 먼저 분석을 해본다면 제주도 내의 부동산 그 누구보다 우위에서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2025년까지 큰 그림 살펴보려면은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보고서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21년 4월 6일자에 작성을 했고요. 첨부자료 샵1을 다운받게 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파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요 말 한마디면 게임 끝날 것 같아요. 도심은 철도가 생명이고 섬은 비행기가 생명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힘은 항공편이 되겠습니다.
자,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그 중에서 200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죠. 그 아래 사진이 나와져 있고, 요 가장 오른쪽 끄트머리, 요 빨간 색깔 섹터에 2공항을 짓도록 하겠다. 1공항 현재 여기에 위치되어져 있죠. 12시 방향에 현재 제주공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약 3시 방향격에 2공항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 좀 더 크게 확대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총 38번이 언급이 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제주에서 성산 간 신설 노선 및 신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단계별로 어떻게 개발 계획을 세울지 그 흐름 또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물량 산정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별도의 시가와 예정 용지도 산정할 예정이다. 자, 이런 내용이 발표되다 보니까 내로남불이죠. 아까 보셨던 기사 내용처럼 투기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땅들을 사들이고 있는 지역이더라. 좀 더 살펴볼게요.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4대 핵심 권역,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 제2공항 주변을 3-40분대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더라. 그 중심에 동그라미 초록색깔 4개가 들어가 있고 오늘날 허허벌판인 제2공항, 이 지역도 언급이 되고 있더라. 관련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2공항과 연결한 간선 신교통 검토도 진행 중인데 사실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2공항 삽든 이후에 검토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공항 관련하여 최근 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자 보도자료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이 되겠는데 국토부 항공실장이 11일 제주 2공항 예정지를 찾아서 추진 방향을 논의를 했죠. 관련하여 내용 한번 확인해보면 국토부는 숨골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 농경지, 어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제2공항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2020년 10월 22일자 기사 내용 보시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항 확충은 NO, 안전한 제2공항은 YES라는 제주 시민들의 시위하시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고자 하니 다시 한번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고시정보에 들어가서 제2공항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2015년 12월 16일자에 개발항의 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때렸어요. 제주 2공항 개발 사업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5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되죠. 그래서 이 시민들께서 발벗고 나서서 하루빨리 국토부 건설고시 해줘. 그래야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니 니네 빨리 망치 3번 두들겨 주라. 이렇게 안달이 난 사정이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2020년 12월 16일자에 개발항의 허가 제한 지역 및 지형도면이 해제가 됐어요. 폐지가 됐죠. 정확히 5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1원에 제2공항 관련돼서 해제가 됐더라. 바로 이 섹터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뉴스 알아보면 이렇죠. 21년 6월 23일자 기사인데 국토부 제2공항 매우 부합하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해서 국가 경제 성장과 국토 경제력 강화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죠. 제2공항 건설 사업은 불확실성은 조금 있지만 장내 공항 여객과 화물수의 증가를 예상해 봤을 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 따라서 부합하다, 만들 필요가 있다. 허나 오늘날은 5년이 지나기 때문에 해제가 됐더라.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왜 제주 2공항 건설이 매우 부합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나? 단순히 여행객들이 해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서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부합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고수 현장 가서 느낀 감은 제2공항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었는데 일단 흐름은 이렇습니다. 제주공항 하루에 490대 이착륙, 이용객 2배 폭증, 2020년에 비해 21년 엄청나게 운행수도 올라가고 이용객 수도 올라가고 있더라. 단순히 코로나 특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2021년 5월 7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골프장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서 짐 찾는 시간대에 좀 짐이 늦게 나와가지고 살펴보니까 골프백 들고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한 분들이 단순히 코로나라서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다른 운동을 할 수 없어서 골프를 쳐야만 했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 자연 환경이나 시설, 규모 면에서 분명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치고 오는 모습 현장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른들의 공간, 놀이시설 뿐일까요? 제 아들과 같이 뽀로로 파크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이나 인근 경기 지역에 있는 웬만한 뽀로로 파크랑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 규모부터 그 시설부터 차원이 조금 달랐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아들 수연이 이 바이킹 총 5번 한 번에 연달아 탔죠. 시설 규모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놀이기구를 탐에 있어서 그닥 대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해주셔서 빨리빨리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안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볼 수 있었고요. 이 안에서 멋진 공연장도 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공연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른들의 놀거리, 어린이들의 놀거리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관광의 중심지라는 명칭이 붙기에 섭섭하지는 않다. 그 이름값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발매된 유리상자 노래 중에서 제주도 푸른밤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렇게 시작해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이러한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노래 뒷부분에 이러한 내용 나와요.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도에서 한동안 이러한 침묵, 바다의 속삭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느낌 어디만 가봐도 쉽게 접할 수 있냐? 공항만 가봐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제주도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팩트, 기반 사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제2공항이라는 핵심 키워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도로 건설 계획, 국가 예산 및 흐름 꾸준하게 관심 갖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은 철도, 섬은 공항이다. 이러한 핵심 내용 잊지 마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